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사회 공신으로 선정된 27기 강유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엄청 바쁜 하루로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보낸 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내신과 수행평가,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에 많이 참여했는데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즐겁고 뿌듯했고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수업을 듣고 공부할 수 있어서 저에겐 정말 의미 있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가람고는 학생의 성장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교내 활동을 진행하고 75분 수업과 멘토링 등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곳에 잘 적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신입생 때 이 방법으로 수업에 최대한 집중하면서 새 학교 생활에 완벽히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하며 공부하는 방법은 후에 몸에 익게 되면 학업과 학교 생활에 있어 할 일을 제때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적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학년 때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많은 활동을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1학년 때 교과별 교내 활동과 스포츠 클럽, ULC 같은 비교과 활동에 많이 참여했는데요. 이런 경험이 생기부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학년 때는 내신이나 모의고사 공부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고등학교 3년 중 가장 시간이 많은 학년이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으로 여러 경험을 쌓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주의해야 할 행동으로 벌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행동은 웬만하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점이 생기부에 기재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1학년의 경우에는 벌점이 1점이라도 있으면 홍보대사나 졸업식 준비위원회 같은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제약이 생깁니다. 만약 그런 활동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명찰이나 복장 착용은 기본적으로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문과 계열로 정치외교학과 진학을 목표로 진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평소 저는 사회정의 이론과 같은 정치 철학과 난민, 기후위기 등으로 발생하는 국제 분쟁을 분석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흥미가 희망 직업으로 이어져 저는 현재 국제기구 종사자 및 정치 철학 교수를 장래 희망으로 염두에 두게 되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에 있어 가장 인상적인 수업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사회과목 공부를 좋아하던 입장에서 백성호 선생님의 수업은 제가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수업을 정성스레 준비해 주셔서 학교 공부를 따라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통합사회 공부 팁이나 교내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등 학업과 학교 생활 관련해서 좋은 조언과 격려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더욱 즐겁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통합사회 수업을 통해 진로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하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고등학교 생활에 있어서 정말 저에게 중요한 지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통합사회 수업이 이런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합사회는 기본에 충실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졸지 않고 수업에 임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모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학습지에 따로 나와 있지 않은 내용 또한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들을 모두 놓치지 않고 공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가 제가 통사 성적을 잘 받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적어도 통사에서는 기본이 반 이상은 먹고 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은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선생님께 질문하면 항상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가적인 내용까지 알려주실 때가 있어 질문한 내용을 이해하기 더욱 수월해집니다.
선생님께 정중하게 질문하는 것이 통합사회를 공부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올라오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 또한 추천합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에 추가적인 지식이 될 만한 자료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공부할 때 활용하면 학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상식 또한 얻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를 가지면서 이거 재밌는데? 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통합사회 수업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선생님께서 주시는 학습지를 정말 꼼꼼하게 보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 개념은 무조건 시험에서 중요한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특히 학습지에 있는 모든 텍스트를 한 번씩 읽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수업 시간에 크게 강조되지 않거나 가볍게 보고 넘어간 내용이더라도 학습지에 나온 표현들이 선지에 그대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상식 같은 내용이라 생각하고 대충 넘긴다면 막상 시험에서 그런 내용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의외로 헷갈릴 수 있습니다. 통합사회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고 싶으시다면 중요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세세하게 공부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및 학평 기출문제는 꼭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학교 기출은 선생님께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시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학평 기출은 기본 실력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시험 대비를 위해 문제를 풀 때 개념을 학평 기출로 정리하고 선생님께서 출제하신 기출 문제를 풀었습니다. 푼 다음에는 학교 문제를 학습지와 비교해서 공부한 개념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고 제게 어려웠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내용을 다룬 문제들은 시간을 두어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던 것이 통합사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중에 있는 다른 문제집을 푸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학교와 학평 기출문제 풀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겠습니다. 통합사회 수행평가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세다 입문서, 탐구조사, 발표, 그리고 소논술이 있습니다. 먼저 발표 수행평가의 경우 조별 발표와 개인 발표를 합친 횟수로 평가되는데 조별 발표는 참여만 해도 횟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 발표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태도만 있어도 발표에서 감점되는 일은 없습니다. 소논술은 수업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관련 사회 현상에 대한 짧은 논설문을 쓰면 되는데요. 본인의 주장을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과 조합해서 조건에 맞게 기술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다 입문서는 쟁점을 기반으로 주장과 근거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주요 쟁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탐구조사는 총 3차례로 진행되는데 선생님께서 지정하신 주제들 중 본인의 관심사나 진로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중요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기사 혹은 논문과 같은 자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퀄리티 높은 수행평가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행평가는 아무리 잘했어도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감점이 되기 때문에 꼭 기한을 잘 확인하셔서 아쉽게 감점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서한 해양성 기후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서한 해양성 기후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는지 암기하는 것이 포인트였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리나 기후 문제는 지도를 여러 번 보면서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대비하는데 백지도로 위치와 특징을 적으면서 개념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각 기후의 특징과 위치를 잘 암기해두면 헷갈릴 수 있는 기후 그래프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기후 그래프를 보고 어느 기후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학습지에 나와 있는 기후별 특징을 암기하는 것이 필수인데요. 특징을 알면 그래프를 보았을 때 어느 기후의 특징을 띠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23번과 같은 계산 문제는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계산 문제를 시험 시간에 푸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단순히 도시화율 계산식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유형의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 풀이하며 정답을 맞힐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계산 문제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풀이 순서나 계산 방법을 찾아 익히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어느 문화권이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도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념들은 백지도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각 문화권의 특징을 정말 자세하게 외우고 있어야 정답을 맞힐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보기에 리을과 같은 선지는 건조 문화권으로 표기된 내용들이 모두 있었기 때문에 옳은 선지로 보이긴 하지만 시아파와 순위파를 가리키는 국가가 반대로 나와 있어서 오답이 되는 선지였기 때문에 얼마나 자세하게 외웠는지가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권을 공부할 때는 정말 세세하게 암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의 각 특징을 잘 이해했는지가 관건인 문제였습니다. 각 사회보장제도의 특징과 더불어 사례 또한 명확히 암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복지인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각 사회보장제도의 특징을 꼼꼼히 암기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백지에 본인이 개념별로 생각나는 내용을 모두 적고 적지 못한 것을 중점으로 외우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 무엇인지 알고 나면 그 이후로는 비율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보기에 나온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는 특징과 사례를 보고 사회보장제도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아 내전은 국제분쟁 중에서도 여러 국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의 주체와 관련된 국가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국제분쟁 단원의 경우 이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의 분쟁을 공부하기 때문에 분쟁별로 어느 국가가 나오는지 이들이 각각 무엇을 주장하는지를 공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단원을 공부할 때 분쟁별로 중요한 국가들을 적어놓고 서로 어떤 원인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계도를 그리는 방법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28기 여러분, 한가람고에 입학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는 처음이라서 물론 기대도 되실 테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부담과 크실 것 같아요.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만 있다면 의미 있고 보람찬 학교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너무 큰 부담 갖지 말고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자양분으로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28기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축하합니다. 화이팅!